오늘 이 비보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슬퍼하셨을 거예요. 트로트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송대관 씨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생전 모습 영상으로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인처럼 우리 집사람처럼 시집 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늘날 내 안에 이정심이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 폐인됐을 거야. 마음이 약한데 노래 부르는 감정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요즘에 내 아내가 불쌍해서 더 씩씩하게 살아주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통곡할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다. 어머니, 아들 왔어요. 대관이 큰아들. 추운데 이거 늘 그리워요. 떠나신 지가 몇 년 됐는데도 항상 죄송하고. 그야말로 가요계의 또 하나의 별이 졌는데 이담 아나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0년대 해뜰 날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전성기를 보냈던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였는데요. 조금 전에 본 영상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뵈러 간 영상이었는데 송대관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2월 7일 그러니까 9년 전 딱 오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같은 날인 건데요. 이렇게 오늘 별세 소식이 들려오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네, 굉장히 세상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에 따르면요, 송대관 씨는 어제부터 컨디션 난조를 좀 호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갑작스럽게 이송이 됐고 치료를 받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 전에도 그 칸디다증이라고요. 칸디다균 감염으로 일어나는 그 질환인데 이것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상태가 호전돼서 퇴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가요 무대에 출연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던 송대관 씨였기 때문에 팬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믿기지가 네. 않는다고 하실 거예요. 방송 보시면서도 안지준 기자님 너무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심장마비라는 거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오늘 응급실 갔는데 혹시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겁니까? 저는 불과 몇 달 전에도 통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믿기지가 않았고 이 소식을 접한 후에도 송대관 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분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내분께서 받자마자 바로 오열을 하셔서 너무 말을 잇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그동안 송대관 씨의 지병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아내분의 말에 따르면 담도암을 앓았다고 합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투병을 해서 5년 완치 판정을 이미 받았고 그 기간에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잘 버텨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세상에. 그리고 아내분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왔는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에서 전날 바로 어제까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도 자주 드나들고 이게 기력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왔다는 거죠. 소방증 119에 신고를 해서 실려올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가 왔기 때문에 이 유족 입장에서는 더욱더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하지만 결국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기저질환이나 평소에도 큰 질환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활동을 해왔었고 지난달에도 이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출연을 했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방송이 안 나간 게 있어서 장례 절차 후에 송대관 씨의 모습 이게 이제 유작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세상에. 볼 수 있을 전망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침통함 속에서 속속 이 장례식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지금 이제 빈소의 모습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가요 무대에 또 오를 예정이었다는데 너무너무 진짜 황망하죠. 가족분들 얼마나 황망할 거예요. 팬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진짜 이 선배 동료 가수분들도 황망한 마음 같을 거예요. 송대관 씨와 더불어서 트로트계의 이른바 4대 천왕이라고 불리셨던 분들, 이분들도 아마 지금 믿기지가 않으실 텐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철이 형 가고 난 다음에 또 갑자기 이렇게 그 송대관 선배님 기부를 들으니까 제 입장에 굉장히 황당하죠. 지병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고 한참 아주 활동할 나이인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회사에서 전화가 막 온 거야. 텔레비전 뉴스 빨리 보시라고. 그러니까 뭐 송대관 선배 돌아가셨다고. 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나. 1월 초에 제 인사하고, 형님, 올해는 5월 달에 디너쇼, 저하고 라이벌 디너쇼 한번 하시죠. 제 동생이 알아서 잡아보러 내가 갈 건게. 이러면서. 형님, 그러려면 형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따, 난 괜찮아. 동생이나 건강하시란 게 나보고. 막 농담하고 얘기하고, 어이, 내 동생 집에 명랑 크림파스타 또 먹으러 가야지. 나보고. 아이고. 그래서 4대 천왕 중에 이제 1대가 현철, 2대가 송대관, 3대가 태진아, 4대가 서른도 이랬거든, 우리끼리. 아이고, 현철 형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송대관 선배는 호남의 최고 가셨어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별 중에 별이었었고. 이제 태진아 씨가 그 슬픔 속에서도 그동안 이제 송대관 씨 항상 그랬잖아요, 최지봉 교수님. 송대관 하면 태진아. 그렇죠. 태진아 하면 송대관 늘 같이 따라다니는 이름처럼 됐잖아요. 늘 라이벌이면서도 동지적 관계, 우정 관계, 친한 형제 관계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먹먹할까 진짜. 마치 형을 잃은 듯한 느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예계에 들어와서 두 사람이 정말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성장해가고 같이 뭐 경쟁도 하고 뭐 웃음을 주기 위해서 싸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서른도 씨랑도 같이 세 사람이 나라 있었네요,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소위 트로트계 4대 천왕 하면 뭐 현철 씨부터 시작해서 서른도 씨, 그다음에 이제 송대관 씨, 태진아 씨 이렇게 네 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기한 영상이네 이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비보를 듣고 태진아 씨가 오늘 뉴스파이터 취재진하고 아까 통화 녹음한 거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아니 오늘 늦게 일어났는데 형님의 부고를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과 한 달 전에도 통화를 하면서 형님 잘 계시죠? 이렇게 물었고 서로 안부를 묻고 나서 5월에 디너쇼도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또 송대관 선생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비보를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른도 씨도 오늘 뉴스 파이터 취재진과 통화해서 얼마 전 현철 선배님 보냈는데 송대관 선배님까지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했고 태진아 씨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송대관 선배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바로 빈소에 가서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거의 세트였어요. 송대관, 태진아, 송대관 지금 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는 서로를 막 서로 질투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도 막 기억이 생생하게 남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는 그야말로 그냥 단순한 어떤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동지적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장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줬거든요. 태진아 씨가 황망하게 미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송대관 씨는 일찍이 미국에서 샌드위치 가게도 하면서 뿌리를 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갑작스럽게 미국에 이제 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니까 태진아 씨를 엄청 도와줬어요. 미국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걸 태진아 씨가 잊지 않았고 또 최근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지금 그 송대관 씨가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수십억 원의 빚이 또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사기 혐의로 물론 대법까지 가서 무죄 혐의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방송 출연도 못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태진아 씨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뭐 생활비 등등을 도와줬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준 사람, 힘이 돼준 사람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까도 태진아 씨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노래 제목처럼 동반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장유민 변호사님 송대관 씨 하면 그 히트곡 지금의 송대관 씨를 잊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해뜰 날처럼 진짜 쨍쨍 그 승승장구 시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힘든 시절이 있었나 보네요. 네, 본인도 본인 인생에 대해서 돈과는 인연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별 중에 별이라고 동료 가수들이 호칭할 정도로 상당한 스타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 표현에 따르다도 500억 정도도 벌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어느 날 한 대평 쪽에 굉장히 좀 좋은 땅이 있다. 대천에 내가 땅을 봤는데 이게 7만 평 부지인데 한번 사업을 좀 일으켜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내에게 좀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부지도 좀 넓고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돈까지 다 끌어다 아마 매입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뭐 원래 이 좀 시도하려고 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막히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에 이자가 불면서 한때는 이자의 원금까지 한 280억 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또 과거에도 이 TV 방송에 출연해서 그 당시에 내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사실 그 즈음에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사기 혐의로 이 혐의도 받고 수사도 받고 결국에는 재판에까지 넘겨지면서 TV 출연도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무죄를 사기 혐의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본인이 재기를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주변에서 가짜 뉴스, 정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들을 마구 퍼뜨려서 또 다른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도 그 설명해 주셨고 이종근 평론가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때 아마 시청자분 그 생각 나실 거예요. 어느 순간 한때 태진아 씨, 서른도 씨 등은 그래도 계속 뭐 가요 무대나 이런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심심치 않게 시청자들과 호흡하고 만나고 그런 기회를 우리가 접했는데 송대관 씨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가 잊혀지고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혹시 안지용 기자님 그 담도암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큰 정신적 고통 같은 걸 겪으면 진짜 없던 병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이유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송대관 씨가 꽤 부유하게 그래도 왜냐면 평생을 인기 가지고 살아왔으니까는 괜찮은 삶을 살다가 이 일에 엮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때도 본인이 치료비가 없어서 태진아 씨가 치료비를 내줬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수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담도암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때 혹시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송대관 씨가 사실 그동안 어떠한 사람들한테 비판도 받지 않다 이 일이 있고 나니까는 굉장히 위축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컴백할 때 제가 그 가요 무대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게 저 정도 위치가 된 스타면은 독방, 혼자 방을 쓰는데 그 방에 태진아 씨랑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대가도 무대에 설 자신이 없었다는 어머나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태진아 씨가 일부러 그 방에 함께 있으면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 줬던 거죠. 선배 형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송대관 씨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활동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요 무대도 세상에. 그렇고 전국노래자랑도 그렇고 최근까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있던 찰나였는데 하필 이 시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게 됐던 겁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태진아 씨는 송대관 씨에게 진짜 친동 혈육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송대관 씨 이름 석자를 대면 어떤 노래가 기억에 남으세요? 마지막까지도 무대를 사랑했던 남자 송대관 씨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로트계의 대부 송대관 씨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목은 덕분에라는 노래인데 잘 들어보시고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욕심과 희망과 꿈은 많은데 현실은 안 따라주는 거야. 엉엉 우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고통도 감추고 그다음에 인생을 노래하는 거야.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돌아온단다 그니까요. 해뜰 날은 아마 이제 막 꼬맹이 분들은 모르시도 정말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해뜰 날 노래를 지금도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은데 앞서 들었던 덕분에란 노래는 모르긴 몰라도 송대관 씨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많은 팬분들과 국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자서전적 제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행복하게 가수 생활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지윤 기자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요. 여러 인별그램을 좀 그 스타분들 걸 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 추모 송대관 씨와 같이 활동했던 모습 등을 올리고 추모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 추모글도 올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꼭 가수분들뿐만 아니라 송대관 씨의 생전에 송대관 씨의 그 성대모사 됐던 분들 그런 개그맨 분들 전부 올리면서 추모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송대관 씨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송대관 씨가 남겼던 곡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함께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 이런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은데 1967년에 데뷔곡이 인정 많은 아저씨였거든요. 정말 그렇게 푸근한 인상을 세상에. 갖고 한평생을 살아왔고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인정 많은 아저씨처럼. 맞습니다. 근데 무명 생활도 꽤 길었고 그러다가 1975년 해뜰 날로 정말 쨍하고 스타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 굽는 걸 밥 먹듯이 한 긴 무명 생활을 지나 해뜰 날을 만나 진짜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왔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노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정주영 명예회장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로 유명한데 그 이후에도 사실 많습니다. 정 때문에도 있고요. 차표원장도 맞아요. 있고요. 유행가도 있고 그러네요. 끊임없이 계속 좋은 노래를 발굴하면서 대중들을 또 웃고 울게 해줬는데 그래서 본인의 이 신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신조는 Enjoy my life. 인생을 즐기자는 거죠. 재방송 없이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아도 늘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 부족한 것은 전혀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대표곡으로 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뭘까요?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건요. 신곡을 내셨기 어머나. 때문이었어요. 그 신곡의 제목이 지가비 형님이었고요. 최근에 부른 노래도 가요 무대나 이런 데 부른 노래도 이 노래였습니다. 왜 지가비 형님이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지가비 형님이란 결국 지갑을 열고선 후배들 주변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이렇게 베푼다는 건데 과거에 본인이 넉넉할 때는 그거를 해줬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는 네. 거죠. 근데 그 마음만큼은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뜻에서 지가비 형님이란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게 유작이 됐기 때문에 다들 기억해 주셔도 좋겠고요. 근데 결국은 또 노래 따라 간다는 게 이렇게 한평생 산 송대관 씨가 천당행 차표 한 장 끊고 이제 유유히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안지윤 기자님의 그 말 들으니까 더 먹먹해지고 실제 그 지금 MBN의 현역가왕 2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얼마 전에도 후배 가수들이 송대관 씨의 그 기존 히트곡을 가지고 멋지게 간드러지게 부르는 모습 봤거든요. 송대관 씨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멋진 곡은 또 후배분들이 멋지게 또 부르면서 고인을 또 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행복을 줬던 송대관 씨 영면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